서울에서 언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는 그 앞으로의 이야기들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농촌 사회는 아직 가부장적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결정권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럼 이제 이 농민의 여성 농민들의 자립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농촌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혹은 변화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기본소득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도시에서도 뭐 청년수당 얘기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농촌에서도 이번 그 지자체장 6월에 있었던 지자체 선거에서 농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농민수당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그 기본소득조차도 이제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관점 속에서 농민수당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여성 농민들이 목소리를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 예를 들면 해남 같은 데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농민 수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여성 농민들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농민 수당이면은 농민에게는 누구나 줘야 되는 이런 수당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가구당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남 같은 경우도 가구당 뭐 제가 알기로는 연 6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액이 적은 것 그 문제를 떠나서 가구당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동수당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될 거죠. 근데 그 아동수당을 가구당 하지 않잖아요. 아동 한 명당 주는 게 아동수당인 거잖아요. 국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 개개인별로 주지 않고 가구별로 준다라고 안 하잖아요. 노인수당 마찬가지죠. 노인수당은 이미 이제 되고 있는데, 노인수당이 우리나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구당으로 주지 않잖아요. 노인에게는 누구나 다 주는 게 수당이죠. 근데 이제 농민수당은 유일하게 또 농민수당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성 농민들은 농민이면 누구나, 여성 농민이나 남성 농민이나 농민에게는 누구나 농민수당이 주어져야 된다는 운동을 이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 언니네 텃밭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해왔듯이 또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여성 농민도 당당한 농업의 주체이고 농업 생산력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활동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에서 이제 현장장이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마을인 것 같아요. 마을 저희들은 언니네 텃밭의 가장 큰 생산자 원칙이 마을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본강 공동체 얘기하는데, 본강이 마을 이름이고 본강 마을에 사는 여성 농민들이 만든 공동체가 본강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생산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과 또 문화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을 살리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활동에 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면서 또 젊은 또 새로 오신 분들하고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싶습니다. 농업은 사실은 기업한테 맡길 건가? 그러면 기업한테 맡기면 농업도 이윤 추구의 논리로 적용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지금 농산물이 독이 되는 부분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이제 진행해 보면, 저희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에 대해서 정말 독이 아니라 정말 약이 되고 건강에 좋은 그런 것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농업을 지켜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가 소농 중심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하는 농업을 키우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5시간 정도 농업노동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회생활도 하도. 농민도 21세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향유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농사도 짓는 그런 건강한 시민으로 농민도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서울에서 요즘에 귀농하자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부인 사모님들은 대부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귀농을 하고 싶고 부인들은 도시에 살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앞으로 농촌과 여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열렬히 지지해 보겠습니다. 네. 농촌과 여성은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항상 여성들이 있었죠.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또 그 속에서 여성들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이고요. 농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적합한 노동이기도 하지만 특히 여성 농민들이 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농업이라는 게 농사 일이라는 게 또 여성 농민들이 가꿀 수 있는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환경이 그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긴 한데 글쎄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맞죠? 예. 근데 저는 작년엔가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 먹거리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하는 자리에 저희 이사장님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는 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이런 이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정치권이 가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시작을 제대로 바람직하게 만들어 간다면 도농 상생의 길이 열리는 아주 큰 바람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럴지 생각해 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관련된 회의 갔더니 그 서울시의 그 회의 자료에 먹거리 관련된 회의 자료에 스마트팜이 나오고 수직형 농업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 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뭐냐면 서울시가 바람직하게 제대로만 가준다면 그러니까 소농 중심의 농업과 도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열어준다면 저는 농업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꼭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과 농민을 구제하고 불쌍하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그 하자는 얘기 절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도시민, 우리 소비자, 국민이 건강하게 살 길, 그리고 공업 중심으로만 산업이 가서는 안 되고요. 농업이 갖는 순기능이 너무나 귀하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환경 보존 이렇게도 말했지만 정말 생태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위험까지 막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순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 등등 너무나 저는 의미 있고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서울시가 하는 이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국가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로 바로 세워질 때 도농상생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10주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귀농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 수도권에 보면 관련된 교육 받는 과정들도 많이 신설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귀한 이제 우리 이후에 농업 인력이고 소농 여성 농민들 이분들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지금은 연대 함께하는 방식에 우리도 사업도 확장하고 우리 직거래 방식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각 구청마다 지금 로컬 관련된 장터가 열리거든요. 저 연희텃밭 한 2군데 구청에 가고 있는데 각 공동체가 다 연결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또 매번 와서 장터를 같이 열어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대안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있고요.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니들이 바라시는 대로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마지막 공식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언니네 텃밭의 언니들한테 오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한테는 그냥 오늘만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오늘을 당당하게 삽니다. 오늘을 힘차게 삽니다. 비록 내일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내일을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살고 있는 여성 농민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이, 소비자들이 농업의 가치를, 소농이 짓는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같이 가꾸고 지켜나가고 키워나가 주겠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언니의 텃밭의 생산자들의 오늘은 희망이 커지고 그 여성 농민의 희망은 여성 농민만의 희망이 끝나지 않고 저는 우리 소비자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박수. 오늘 저희 오늘 가꾸는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냉장고에 보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 농산물들이 사실은 먹고 끝나는 그런 농산물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20년간 30년간 차별에 맞서서 싸우고 땀 흘려서 일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꿈을 담고 있는 어른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